반갑습니다. 참 낙엽이 집니다. 네, 오늘 뭐 색깔이 가을색 그대로인데요, 늦가을에. 글쎄 말이에요. 예. 근데 말이죠, 이택님 씨. 네. 요즘 공원에 가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뭐 지금 낙엽 말씀하셨으니까 낙엽이나 뭐 네. 단풍, 또 팔짱을 낀 청춘 남녀, 뭐 이런 모습이죠. 네. 그렇죠.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바로 할 일이 없어서 또 갈 곳이 없어서 공원을 헤매는 그런 노인분들을 많이 뵐 수가 있는 거죠. 예. 아이고 또 가슴 아픈 얘기로 오늘 문을 여셨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이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가 다 잘 돼 있고요. 그렇지 못할수록 이제 후진국에 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참 요즘 어떻게 보면 청소년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또 우리는 결국은 다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는 없는 건데 오늘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주실 분이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에휴, 그런 걸 알면 내가 똑똑하지요. 그렇지, 너 같은 바보니까 저거 알 이가 없지. 어휴, 하지만 기른 놈 외에 나는 놈이 있다. 왜 이렇게 되나요, 갑자기요? 아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놔, 이거! 안 잡았어요. 잡지도 않아. 잡지도 않아. 놀러와요. 이거 앉아 좀 고정 좀 하세요. 아이 큰아들 찾았잖아요. 돈도 중요하지만 자식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난 자식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아유, 그래도 700이야. 아이고, 나 이거 어떻게 파오로나 하고 걱정했더니 아주 마침 잘 됐네. 아유, 하느님이 날 보살펴서. 아이고, 이렇게 하느냐. 아유. 네, 오랜만에 보는 정겨운 모습입니다. 현재 노인복지협회장 일을 하고 계신 전 코미디언 이미춘 씨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근데 어딜 가셨길래 그동안 상당히 왜 우리들한테 안 보여주셨어요. 너무 반갑네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뭐 어디 가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동안 텔레비전에서만 여러분을 모시다가 네. 이제 텔레비전이 이 브라운관이 너무 좁아서 네. 좀 넓은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어서 예. 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박차고 나가셨어요. 예, 현장으로 뛰어댕기죠 뭐. 네, 네. 예. 네. 그 얼마 전인가요? 노인의 날 그래서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런 날이 우리나라에 있었나 아마 의아해하셨던 분들 네. 많으실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데 아주 이번에 예, 지대하게. 금년에 처음 우리나라의 노인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그 결의가 나길 뭐라고 놨냐면은 네.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유엔에서 이제 결의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차일피일 밀고 왔었는데 그 저희들이 이제 왜 노인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잘 사는 현 시대의 발판이고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된 장본인들인데 예. 어떻게 노인의 날이 없어서 해야 되겠냐. 그 다른 나라는 10월 1일인데 왜 우리나라는 없냐 그랬더니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아, 제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다각적으로 의논을 해서 예. 이건 정부에서 이제 처음 제정을 했죠. 아유, 큰일 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나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른들을 좀 보살피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생각은 하면서도 막상 일선에서 그렇게 발벗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경우도 없고.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그래? 이거 참 너무 궁금합니다. 예, 그 많은 연예인. 궁금한 게 아니라고 사람은 자연히 이제 먹고 사는데 그보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그 생각을 못했고 예. 사람이 어떤 동기나 계기가 주어졌을 때 인생관이 달라진다든가 또 혹은 자기 이정표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좌절했다든가. 예, 좌절했다든가 이런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는 그 어떤 계기가 되는 동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고 또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일찍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니까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좀 달리 생각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을 때, 음. 또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때 네. 최대한 많이 찾아 들어가서 꼭 뭐 노후에 계신 분들, 노년에 계신 분들 그 소일거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호작해야 뭐 탑골공원 정도, 올림픽공원 정도. 그분들이 가서 뭘 하겠어요? 매일 나무꾼들에서 담배나 태우시고 소주나 잡수시고 호송세월 보내시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뭐 재정적으로는 지원을 못 해줄지언정 직업이 코미디언이었다 보니까 가까운 데서 대화로 마음과 마음에 즐거움을 주자.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또 노후에 그 자기가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좀 말친구가 돼주자. 음식보다는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고 직접 대화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외로움이군요. 네, 결국.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하고 이러면요. 끝나고 나올 때 보면 전부 문 앞에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고 배웅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마라. 또 내년에 또 올게요. 그러면 예. 내년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몰라. 아이고, 그렇죠. 그 해석해서 하면요. 이 자동차 백미러의 그 장면이 손 흔드는 장면이 보일 때 그때 느끼는 그 마음의 감동은 이 봉사하는 것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약 중독과 흡사합니다. 네. 한 번 했던 사람은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서 꼭 한 번은 또 하게 되고. 하게 되고 또 그 약효가 줄어들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예. 스스로 빨려 들어가요. 좀 그걸 느꼈습니다 요즘.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 노인의 날 뭐 큰 행사를 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노인날 기념식만 하고 해지면은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년 그 전국 노인 체육 대회를 쭉 해왔습니다. 예.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도 그 체육 대회 지금 옛날에는 뭐 한갑 되면은 전부 늙었다고 그냥 처져 앉으는데 이번에도 그 마라톤 1등 하신 분이 우승하신 분이 78살이에요. 청정합니다 지금은. 노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정할 정도인데 아주 활발하고요.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운동회 때 막 뛰어놀던 네. 그런 옛 추억을 되새겨서 뛰게 하기 때문에 뭐 굉장합니다 활기차고. 그러니까 그 노인 체육 대회가 있을 적에는 몇 살서부터 참가 자격이 있습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그 65세가 돼야 경로우대증도 나오고 노인으로의 정식이 이제 그 인정을 받는데 예. 저희가 생각하기는 65세가 아니라 정년퇴직을 했거나 또 명예퇴직, 조기퇴직 해가지고 이미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은 정신적으로는 노년입니다. 벌써 노인입니다. 그게. 나이에 관계없이. 그래서 50대 후반서부터 65세, 요 중간 세대. 네. 노인도 아니고 젊은이도 아닌. 즉 우리 요즘 유행어로 얘기하면 애 늙은이. 애 늙은이. 나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막내 늙은이.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못 피는 요 중간 세대, 요 7, 8년 사이에 요 중간 세대가 제일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공원에 나가 있제도 너무 젊고. 예, 새파랗게 젊은 놈이 여기 왜 와? 또 젊은 사람이 가서 회장님. 있는 데 가면 그 꼰대가 여기 왜 나타나? 맞아. 이러고 이제 치는 거. 이리저리 밀려서 갈 데 없는 요 세대. 예. 즉 우리 같은 세대. 현직에서는 밀려났고 새로운 직장에 노인 중에는 못 들어가고 경로 우대도 못 받고 맞아. 정말 사회에서 소외된 층이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 즉 노인 당신네들이 직접 자기 의식을 아직 못 고치고 있다는 점. 그 우선은 점도 그게- 문제가 됩니다. 왜? 네. 우리가 생각할 땐 나이 먹은 게 솔직히 뭐 유세입니까? 네. 가만히 있으면 나이 먹는 건데. 그러나 내가 나이를 먹고 과연 뭘 어떻게 해야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나도 참여할 수 있고 소외당하지 않고 쓸쓸하게 보내지 않는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요즘 그 죄취업 문제를 많이 취급해 봤거든요. 네. 왜 노십니까? 노시지 말고 일을 하십시오. 좋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취업을 시켜드립니다. 드리면 3일도 못 있고 잘려요. 그 원인이 뭐냐? 대개 실무진들의 과장이나 책임자들이 나이가 젊잖아요. 젊죠. 젊은데 저거 취직을 시켜드리면은 예. 그 양반들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좀 거칠게 나온대요. 예. 아, 그 양반이 왜 그래요? 뭐 이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내가 엊그제만 해도 막 부하 500명을 거느리고 있던 장로로 돋은 사람이야. 어따 대고 이 젊은 놈 이래라 저래라. 너 네 애비도 없어? 아이고. 이러고 대든다는 거예요. 예. 또 대드는 그런 의식. 안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야 우리 아들이 파조도 소자냐 임마. 어따 대고 이게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는 언사가 조금만 나오면 그러고 대든대요. 대드니 젊은 사람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뭘 했든 과거에 내 아들이 검사든 판사든 뭐 천하면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 그런 의식은 진짜 어른들께서 바꿔주셔야 돼요. 네, 좀 바꿔야 될 건 지금은 바꿔야 됩니다. 예, 꼭 바꾸셔야 되는 옛날식 고루한 사고입니다. 근데 우선 놀라운 것은 말이죠. 어떤 좋은 일이다. 참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앞서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칭송받을 일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뛰어들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살아가야 하는 일 바쁘고 뭐 핑계가 많겠지만은요. 그런데 자신이 못하면서도 남들이 그런 감동적인 일을 하면은 그것을 참 박수치고 고마워하고 나도 언젠가는 해야지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변의 소수 의견으로 그런 것을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까? 많죠. 저희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도 내가 노인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내 부모를 대신해서 효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 동네에서 노인분들 한 200~300명씩 꼭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마다 모셔서 조촐하게 잔치도 해드리고 동료들이나 후배들 이제 초청해다가 노인 잔치 해드리고 이랬거든요. 예. 그리고 한 10여 년을 쭉 해오니까 어느 해인가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미 준이 그 노인들 자꾸 저렇게 해주는 거 저 국회의원이나 정치하고 싶어서 포석한다고. 그럴 때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좋은 일 해주고 참 뺨 맞는 경우로 야 저는 추워도 지금 그런 생각 없습니다. 예, 어디서 가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내가 코미디언으로 즐겁게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동네 어귀에만 들었으면 구멍가게 아줌마든 뭐든 전부 날 만나는 사람들은 아이고 지금 들어오세요. 그리고 전부 인사해줘요. 네. 그럼 예 지금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내가 정치를 했다고 치면 그쪽에서 인사하기는커녕 제가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전부 내 편인데. 아유, 지다가 그럼 내가 그렇군요. 내가 굽실굽실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굽실굽실하면 언제 집에 갑니까? 그거? 예. 이 나이에 대우받아야 할 나이에 왜 내가 먼저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가? 아, 예. 참 이 얘기 좀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거 정치하고는 또 저는 뭐 정치에 무례한이고 네. 남 즐겁게 해주는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치에서 경험도 없는 데다가 하실 예. 분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할 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감동적인 일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래도 그렇게 사랑했던 직업을 남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던 일을 그만두고까지 나오기에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계기라든가 아쉬움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근데 뭐 바삐 살다 보니까 그걸 생각 못 했었는데 제가 84년도에 한참 그 유행어가 뜨기 시작하고 이 기주가가 조금 올라갈 때 예.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도 그 부산 모 호텔에서 네. 나이트 클럽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3일간 공연을 갔습니다. 예. 그 노래를 못 하니까 밑에 이제 무명 가수들이 시간을 메꿔주면 난 제일 마지막에 나가서 이제 예. 우스갯소리 몇 마디 하고 이제 이랬는데 금토일을 갔는데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연습이에요. 그리고 일요일 날이 생방송이고 바로 유머극장이라고 네네네. 코미디 프로 예. 생방송인데 근데 토요일 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2시까지 공연을 했으니까 새벽에 피곤하잖아요. 그 연습에 좀 빼달라고 방송국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네. 생방송 날 일찍 나가서 대본 보고 할 테니까 토요일 날 좀 빼다오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슨 통 빼냐 연습 안 하고 생방송 나가게? 그 PD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거리면서도 할 수 없이 토요일 날 아침 비행기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10시 연습이니까. 그 첫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부산에서 이제 서면에서 비행장 나가려면 공단 지역이 많아서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막힙니다. 예. 그래서 6시 조금 전에 제가 나왔죠. 나와가지고 비행장으로 갔는데 그리고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 도착했는데 외국에 갔다 온 경우는 우리 가족들이 배웅을 나오지만 국내에서는 배웅을 안 나오는 게 그렇죠. 일반적. 보통 일반적이죠. 근데 그날 무심코 나오는데 그 환송객들 쫙 이제 있는데
사람이 꽉 찼어요. 예. 병으로 나오신 분들. 예. 근데 우리 가족 얼굴들이 보여요 거기서. 그 부산 서울로 오는데 왜 가족들이 나왔을까? 예. 궁금해서 이러고 나오는데 저쪽에서 저를 보더니 막 화도를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난 내 속으로 내 인기가 이렇게 떴나 보다. 예. 이거 대단한 환영을 해주고 이거 그냥 붕 떴죠. 예. 그러고 나오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빨리 와보라고. 이제 저 대합실에 그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TV. 저거 좀 보라고. 예. 뉴스가 뭐 나오고. 그 딱 보니까 부산 대하 호텔 화재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 묵고 계셨는데. 예. 거기 일하러 갔었죠. PD가 살렸네. 예. 그 PD가 내 목숨도 살려줬지만 방송국에서 나 매개 살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걸 보니까 가슴이 삼치던데 또 한참 기가 막혀서 이거 보고 있는데 프랑카드에 이제 인기 코미디언 이미춘 특별 출연하고 프랑카드 내렸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거기에 불이 붙어도 타고 올라가대요. 그 내 이름 프랑카드가 타는 거 보니까 그 내가 마치 타는 것 같아요 기분에. 그래가지고 이제 멍하니 가족들은 첫 비행기에 내가 도착 안 하면 연습이니까 올 것이다. 이게 안 오면은 거기 있을 거. 사고가 난 거니까 첫 비행기로 내려오려고. 정말 극 드라마 같네요. 네, 그래가지고 일도 안 잡히고요. 마음도 착잡하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한 6개월만 좀 쉬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제 고향이 영주인데 경상북도 영주인데 네네. 내려가서 이제 영주에서 조금 올라간 풍기구에 희방사라고는 절이 조금 한 게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한 6개월 동안 운동 생활을 했죠. 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미춘이 그때 사고 때 시체는 못 건졌지만 타 죽은 것 같다. 또 어떤 직구진 기자분들은 세컨드를 얻어가지고 뭐 도망갔다. 뭐 별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 운동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거기서 스님들하고 얘기 저희가 하다가 이제 세상 산 얘기 뭐 지나간 얘기 쭉쭉 하다가 어떤 스님이 그래요. 당신은 지금부터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덤으로 사는 세상을 보다 보람차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라. 그게 바로 그래서 거기. 거기에서 심정의 변화를 일으켰고 네. 6개월의 운동 생활을 마무리하고 예.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또 내가 부모 없이 살아온 것이 한도 맺히고 뭐 추석 때나 명절 때 고향에 부모들을 찾아가는 사람들 역전에 가서 뭐 기차 못 타고 막 뭐 비행기 못 타고 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게 제일 부러워요. 갈래도 갈 고향 예. 부모도 근데 있고. 왜 그 고향이 그렇게 부모도 없고 그렇게 고향도 그렇게 6.25 사전 때 이제 폭격 맞아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안 계시고. 피난 가시다가요? 네. 그때는 그 6.25 사변 났을 때 피난 갈 때는 열차 속에는 그 군수물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지붕 위에 탔어요. 예, 지붕 위에 탔어요. 지붕 위에 타가지고 그 어린애매는 그띠 있지 않습니까? 띠로 띠로다 허리 목을 메고. 묶고 뭐 예, 허리 예, 묶고 예. 저도 해봤어요. 예, 밧줄 누고 네. 묶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그때가 평택 조금 지나서 청주 금방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냥 비행기 폭격을 맞았어요. 네. 그래서 전부 그냥 뛰어내려 도망가고 흩어졌는데 저도 이제 뭐 가족들을 어디로 내렸는지 탔는지도 모르죠.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논두렁 밑에 처박혀 있다가 조용해져서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가족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터덜거리고 올라와서 물론 뭐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물론 많았겠지만 예, 예. 그 부모 형제 다 그때 흩어졌죠. 세상에. 그렇게 살아왔고 그럼 뭐 지금까지 아무도 못 만나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연예계 이제 나와서 텔레비를 조금 타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좀 팔리니까 제 바로 밑에 동생은 나이가 3살 터거리밖에 안 되니까 예. 저의 모습을 좀 알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름이 다르거든요. 예명을 썼으니까. 인가 하면서도 궁금해했대요. 저 분명히 우리 형 같은 그 모습인데. 윤곽인데 이름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하던 이름이니까 혹시 왔다 실례가 되지 않을까. 너 몰라 그러면 무안하고 그러니까 생각 한 10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아유. 혹시 본명이 누구누구 아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 동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놈도 과원에 전전하다가 이제 성장해서 만났고, 그다음에 또 한 17년 후에 그 밑에 둘째 놈을 또 만났고, 아이고. 그 셋째가 이제 여동생인데 쭉 못 만나고 있다가 6.25 사변 나고 35년 만에 그 친구는 이제 미국에 가셨어요. 왜냐하면 과원 전전하다가 입양. 양녀로 네, 입양돼가지고 네, 네. 미국으로 전부 그때 가가지고 밟는 코스죠. 살다 보니까 우리 한국말도 잘 못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찾으셨나요, 세상에. 그럼? 그게 이제 제가 그 연예인이기 때문에 미국 그 위문 공연을 갔었습니다. 그게 85년도인가 이제 한 35년째 되면 되니까. 그래 가서 공연을 마치고 막 내려오니까 우리가 사회도 보고 코미디도 보고 이랬으니까 이제 내려오니까 뭐 사인해달라는 분들도 덤비고 확 모이는데 어떤 중년 여인이 네. 혹시 저 이름이. 이름이 그게 본명이 시냐고. 그리고 한국말도 좀 서툴러요. 네. 그래서 나 본명이 아니고 예명이라고. 본명이 뭐냐고 해서 됐더니 이름만 기억하는 거예요. 야. 모습은 전혀 모르고. 그래도 이름 석자 기억한 게 왜냐면 다행이네. 그때 내가 나이가 16살이고 걔가 4살이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이제 상봉했죠. 아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애틀란타고 끝나고 마이애미로 가야 되는데 전부 취소하고 거기서 그냥 붙들고 울다가 날 새다가 위문공연 다 빵꾸 나고. 근데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전혀 소식이 돌아가셨는지 없고. 살아계신지 지금까지도 못 만나고 있으니까 예. 뭐 추석 때나 또 명절 때 구정 때 이런 때 차례 지낼 때 그냥 겸해서 제잘 지냅니다. 예, 그런 그 한도 맺혀 있고 네. 효도를 이제 덤으로 사니까 효도를 해라. 효도 흘려도 효도를 부모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분들이 저한테는 제일 부러움의 대상. 그래서 노인 이제 예, 그래서 그래서 하시는 모양입니다. 돈이라는 거는 죽으면 고만이지. 그렇죠. 그거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또 젊었을 때 어쨌든 부지런히 뛰고 별의별 짜다 쓰다 소리 들어가면서 노래 노릇을 해서 번 거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잘 적절하게 나를 사랑해줬던 팬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맞습니다. 내 먹을 것만 남겨놓고 내 먹을 수 있는 것만 챙겨놓고 나머지는 제 돈 아닙니다.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노인 문제로 관심을 가지고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남의 부모만이라도 효도를 하다가 죽자. 예. 네. 아, 이거 보면 참 정말 코미디 정말 잘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형제도 찾으시고 만나고. 오늘날도 계시고 그랬지만도 게다가 참 옛날에는 참 먹고 살기도 좀 어려워. 급급하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그때 저 혼자 떠돌아다니다 뭐 갑자기 나이 16살밖에 안 된 놈이 하면 뭘 하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미천이사에 장사를 하죠. 뭐 아는 게 제 직장에 취직을 하든가. 그래서 지금은 이 한남동 지난 말죽거리라고 그러지만 예. 옛날에는 거기 가면 이제 그 참외밭도 많고 수박밭도 많고 거기 이제 그 밭이 많았어요. 그 밤에 거기 가서 참외 서리 해가지고 서리에도 훔쳐가지고 푸대 담아서 그걸 미고 나와서 새벽에 팔아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냉차 장사 뭐 구두 닦기 뭐 안 하는 거 없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사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명동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극단 모집 연구생 모집한다는 광고가 하나 붙었더라고요. 그때는 극단이 생기면은 지방으로 순회를 하니까 6개월, 1년 이렇게 오랫동안 순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의식주는 해결되겠구나. 의식주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일은 뭘 해도 좋다. 뭐 연기를 한다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심부름 시키는데도 다 할 것이고. 그래서 입단을 했더니 이제 연구생으로 그 6.25 사변 나던 이듬해니까 그 고아들의 애환을 그리는 그 피어린 역사라고 하는 연극을 하는데 고아들을 이제 모집해가지고 그 애환을 그리는 연극이었었어요. 예. 그럼 내가 그 연구생들 중에서 키가 제일 크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제가. 근데 가수원 주인.
그래도 걔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혼내는 장면이거든요. 꼭 내가 옛날에 참외 흙 서리에다 팔아먹는 거 같은 그걸 재현하는 것 같은 역할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배역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게 비극이니까. 근데 이제 시공간 지금 명동 입구에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네네. 첫 공연을 하는데 그때 연출을 박진 선생님이라고 참 대한민국 유명한 연출이죠. 예. 석 달 연습하고 1회 공연 때 거길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려고 객석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막 눈만 바짝바짝바짝하고 긴장돼가지고 몸이 굳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길. 그래서 서 있는데 애들이 어느 정도 따먹을 때 나가야 되는데 다 따먹도록 못 나가고 있으니까 그때 그 돌아가신 김칠성 씨가 이제 그 무대 감독이었었는데 예. 아니 가수 연주인 어디 가서 빨리 나가 저것들 잡아야 되는데 어디 갔냐고 찾다 옆에 있거든요. 있으면서도 못 나가니까 발로 걷어 찼어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채여서 내가 나가고 싶어 나간 게 아니고 채여서 나갔으니까 이 연거주 추멍게 키는 큰데다가 표정은 긴장돼 있죠. 대사 다 까먹었죠. 그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비극 장면인데 그냥 웃음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 비극으로 나왔냐 희극으로 나왔냐. 너 같은 놈은 여기서 필요 없으니까. 그때 그 시공간이고 그 성당 고개를 넘어가면 중앙극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김희갑 씨가 출연하시는 반도가극단이라는 극단이 들어서 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글로 가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그 김희갑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사람 거 배워가지고 해라 너. 그래서 석 달 연습하고 1회하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게 네, 그래서 아닐까. 김희갑 씨를 보고 저거다. 하도 재밌어서 저거다. 그래서 무대 사사라고 하긴 좀 뭐라고 뭐 온갖 심부름 다 하고 예. 짐이란 짐은 다 들어다 주고 견습생, 견습생. 뭐 심부름꾼이죠. 뭐 완전히 수제자 그동안 뭐 이제. 촬영장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이제 잊어버린 거 챙겨드리고 이러다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예. 연예계에 발들어 놓게 됐죠. 근데 그렇게 고생하고 막 그러던 와중에 그 정말 아직 TV가 활성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공도 못한 상태인데 부인은 언제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참 그 얘기하면 제가 제일 그 집사람한테 지금까지 누구한테든지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받을 일을 안 했는데 예. 저희 집사람한테만은 지금 노체. 제일 그 얘기만 나오면 전 쥐근육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저희는 더 듣고 싶거든요. 한 번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 아 예. 천하 없는 그 매스컴에서도 그건 밝혀라고 내가 밝힌 사실이었거든요. 아, 예. 그 얘기만은 좀 피해가자. 왜냐면 그 당시 뭐 나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아마 대다수 먹고 살기 바빴고 네, 가난했어요. 또 다들. 돈도 없었고 네.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아직 그 정당한 결혼식을 못했어요. 그때 내가 구두 닦기를 할 때인데 근데 그때도 쫓겨나니까 뭐 할 거 있습니까? 그래서 빙빙 돌다가 또 극단도 한번 갔다 오면 또 쉬는 공간이 있고 이 쉬는 공간에는 내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걸을 다니시니까 찾아갈 집도 없고 그래서 구두 닦기를 할 때인데 그때는 이제 다방에 댕기면서 구두 닦기도 오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구두 닦고 이러는데 마침 어느 다방에 들어가서 이제 구두를 닦고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손님들이 좀 봐주고 그래서 집이 없으니까 다방 문 닫고 들어가면 다방 청소 내가 해주고 다방 구석에서 다방 티 테이블 모아놓고 거기다 담요 한 장 깔고 이제 거기서 잠을 자고 그래서 배려를 해준 사람이 바로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 다방 주인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좋아서 그 싫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다방 주인인 저 사람을 내가 정복하면 식생활은 해결되겠다. 맞아. 경제적인 것은 우선 당장 힘이 피겠다. 하는 이제 그 생각뿐이었었지. 예. 뭐 여자가 좋다, 인간적으로 내가 좋으니까 뭐 이건 떠나서 그다음에 반 그러면 그 강제적이었었죠. 뭐 나 혼자 예. 밀어붙인 거니까. 뭐 이렇게 그런 결혼이면 집에서는 그러니까 처가 쪽에서는 뭐 아주 그냥 뭐 완전히 예, 못하게?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자 쪽에서 볼 때 그 결혼 상대자라고 놓고 보면
첫째 요즘 말하는 뭐 가정 환경이 좋다든가 부모가 어떻다든가 남자가 잘생겼다든가 직업이 좋다든가 뭐 이렇게 선택하는 그 선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도 신랑감으로 해당되는 조항이 저한테 없었어요. 젊은 혈기 하나 가지고 참 반강제로 제 나름대로 집사람을 정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게 제일 죄스럽기 때문에 그쪽 처갓집에서도 인간 취급 안 하고 그 집사람도 완전히 내쫓아버리고 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쫓아버리고 예. 너희끼리 살든지 말든지 내쫓기셨군요, 부인께서. 안 보겠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이제 쫓겨나서 같이 살면서 또 나도 이제 없는 주제에 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자존심은 강해가지고. 아주 참 식어든 틀지나 말라고 없으면 구슬업이나 하지. 그가 또 고집이 그 자존심을 있어가지고 엄세임 말고 간만에 속담 옛날 그 시거든 예. 떨지나 말. 예. 아니 또 고래 고집이 있어가지고 보자. 이를 악물고 나도 벌어서 사람답게 살 때 이것이 바로 보란 듯이 보복이다. 지금 그 장모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 집사람의 그 처남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반대를 하시는데 예. 그래도 어머니는 다르더라고요. 몰래 몰래 밤중에라도 와서 우리 다방에서 이제 집이 또 못 들어가니까 다방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그 반찬이라도 해가지고 몰래 와서 주고 가고. 친정 엄마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도록 밥도 좀 해주시고 가고 이래서 그것이 또 마음에 이제 걸려가지고 나도 어차피 부모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방을 얻기 시작하고 집을 조금씩 장만하기 시작하면서 네. 장모님을 제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이, 무슨 드라마입니까? 그때부터 모셔가지고 지금 88세인데 지금도 모시세요? 예, 지금도 모시고. 아이고. 지금 여기에 그 지금 경주 불국사인데요.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부인이시고 그 옆에가 이제 장녀예요. 장녀. 예. 그리고 이제 아들내미는 그때도 공부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는 지금 그럼 네, 슬하에 지금 어떻게 두신 거죠? 지금 제가 3년, 일남 3녀입니다. 사남매 예. 나 이제 학교 나왔죠? 이제 전부 다 나왔죠. 그래가지고 큰애는 결혼해가지고 미국 가 있고요. 근데 둘째도 지금 미국 유학 가서 지금 박사 코스 밟고 있고. 그리고 이제 셋째 딸내미는 유치원 선생하고 있고. 아이고. 또 막내는 뭐 요즘 신식 직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피부 관리 코디? 예. 전 뭔지도 모르겠어요. 영어로 짓거리니까 뭔지도 모르죠. 뭐 코디니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제들도 다 장성하고 성공했고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옛날에 들었습니다. 우리 저 임춘 씨가 아주 그 염전이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돈을 그렇게 안 쓰시고 근데 이제 모으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그 말하자면 그 뭐 운동회 노인들 운동회를 체육대회를 해도 거기에 개인 돈을 풀 정도로 막 그렇게 쓰시는 걸 보고 주변에서 참 무슨 얘기를 한다면요. 그렇게 안 쓰던 사람이 네, 예. 그걸 보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조금 지나친 친구들은 제 죽을 때 되니까 환장했다고 그래요. 저를 보고 돌았다고. 예. 왜냐하면 제가 연예계 생활할 때는 그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이 돈에 대한 것에 대한 빨리고 눈을 떴지 않습니까? 네. 먹고 사는 게 가장 급했으니까 그때는. 네.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연예계 생활할 때는 저하고 웬만큼 친해서는 저한테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친구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모은 돈인데 그래서 뭐 오직 그러면 염전이다, 네. 소금이다. 또 지나친 사람들은 염전도 아니고 염전에 낀 이끼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소금밭에 익히니까 더 짜진 거지. 지독한 거지. 네가 뭐 하루 이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쪽으로는 최대한 그 이제 그 지적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저도 이제 꼭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술을 못 먹고 또 화토를 안 만지고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네. 어울릴 일이 없어요. 예. 녹화 끝나면 대략 좀 밭에 오고 이러면은 식사만 하고 수저놓고 그다음에 술 시작하면 그냥. 난 먼저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맞아. 아니 그러면은요
그렇게 버느라고 고생을 했으니까 그 돈으로 호강을 못 해본 그 부인은 참 할 얘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모았으면은 그 다음에 좀 식구들이 좀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니고 또 노인들을 위해서 돈을 또 이제 환원을 하니까 참 뭔가 답답한 부인이며 장모님이셨을 것 같은데 그 두 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사람이 뭐 못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도 키도 크고 그렇게 못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제 우리 언니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궁합을 한 3군데 가서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힘들어도 앞으로는 참 좋고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다고 후회 안 할 거라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참 강해요. 그렇게 외롭고 그래도 집에 와서 아무리 바깥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그 표현을 안 하세요. 자기 혼자서 자다가 이렇게 눈 떠서 없어서 나와서 보면은 거실에서 자기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그러지 절대 집에 와서는 그런 거 표시 안 해요. 처음에는 제가 많이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은 그 옛날 연예인들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생하고 이제 좀 나이 먹어서 조금 살만한데 이제 좀 여행이나 좀 다니고 좀 쉬지 왜 또 지금 일을 시작을 하냐. 그리고 무척 반대를 했었어요. 제가 반대를 했는데 본인이 기어코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이 죽어도 이제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여기저기서 노인네들 양로원이고 부를 때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그래서 뭐 본인이 끝까지 헌대는데 어떻게 말릴 수가 없죠. 남편으로서는 한 90점 되고 아버지로서도 한 100점짜리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애들한테도 항상 뭐 딴 집은 이렇게 애들이 잘못하고 그러면 야단치고 그러는데 우리 아빠는 절대 야단을 안 쳐요. 그냥 이번엔 그랬으니까 다음에 잘해라 그러고 아주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아빠가 이제 혹시는 집안 같은 데서 일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꼭 어머니를 모시고 가요. 사실은 그 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가는 게 좀 극복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자기가 이제 항상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잘 못 모시고 다니고 그러니까 혹시 어디 일 같은 데 있으면은 어머니를 꼭 모시고 가요. 이제 저는 어머니하고 이제 오래 살다 보면은 사실 또 어떤 때는 좀 군참고 좀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빠 보고 그러면은 우리 아빠가 막 야단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많아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고 그러신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막 야단치시면서 참 고맙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어머니한테 잘하세요. 서희가 이제 가끔 갖다 돈 천만 원 줘. 그러면 내가 고맙다고 그러고 받지. 고마웠지 않아? 돈 주면 고마워.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물론 노인 사업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또 건강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해야 또 봉사 사업도 많이 하니까 건강 좀 각별히 신경 쓰시고 열심히 봉사 사업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 선생님도 훌륭하시지만 부인이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예, 근데 네. 여태까지 연예인의 가족 네.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연예인들 옛날에 어려웠잖아요. 그 어려움을 딛고 겨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또 갖다 저렇게 돈 갖다 버리고 이번에는 갖다 댕기니까 버리는 거. 버리니까 사실 속으로는 답답하죠. 그러나 저는 원래 성격이 집에 가서는 절대로 얘기를 말을 안 합니다. 나가서 내가 하는 일, 집 문전에 나가서 하는 일은 내 자유롭게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전부 주관은 와이프예요.
와이프가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 주는 거죠. 예. 아, 근데 참 그 옛날에 속담에도 정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연예인 작업이라는 건 정말 고생스럽습니다. 밤낮도 가려지지 않고요. 정말 자기 자존심 같은 것도 마치 밟혀가면서도 그 작업을 해야 되는 어려운 작업인데 그 어려운 작업을 해서 이제 황금꽃을 피셔가지고 정말 돈 쓸 적에는 정승같이 쓰시고 계신 오늘 아침에는 정말 존경하는 우리 임 선생님 만나 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그렇게 돈 쓰는 방법을 안다면 사회가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네.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오랫동안 일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예. 네. 분께서도 좀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네, 오늘 아침 아주 이 많은 느낌을 갖게 해주신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 보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놀라셨죠.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 계속 해주시길 바라는 뜻으로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